안녕하세요. 미적분 풀이를 맡은 박수빈입니다. 미적분은 두 가지 유형의 네 문제랑 추가 문제 총 5문제가 있는데 앞부분에 네 문제는 오늘 풀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추가 문제는 제가 풀이를 하진 않을 건데 혹시 해설이 필요하신 분은 손글씨 해설 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유형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대요. 이때 호 AB 위에 두 점 PQ를 각 PAB를 세타, 각 QBA를 2세타가 되도록 잡고 두 선분 AP 그리고 BQ의 교점을 R이라고 한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반원이 있는데 이쪽을 원의 중심 O라고 둡시다.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요. 이 각이 세타 그리고 요 각이 2세타가 되도록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분 PA랑 선분 QB의 교점을 R이라고 뒀고요. 다시 문제로 가서 선분 AB 위에 점 S, 선분 BR 위에 점을 T, 선분 AR 위에 점 U를 선분 UT가 선분 AB에 평행하도록 하고 삼각형 STU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잡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선분 UT랑 선분 AB가 평행을 하고요. 삼각형 UTS가 정삼각형이래요. 이때 도형 RAQ의 넓이를 F세타 그리고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G세타라고 둘 때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곱하기 F세타 분의 G세타를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두 도형의 넓이를 먼저 구하고 마지막으로 계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F세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도형의 넓이를 직접 구하는 거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못 구했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뭐 삼각형이나 뭐 원이나 부채꼴 이런 걸로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간접적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점 Q를 반원의 중심 O랑 연결을 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부채꼴의 넓이를 이용해서 뭔가는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봤더니 F세타의 넓이는 부채꼴 AOQ 그리고 삼각형 QOB의 넓이를 더해서 삼각형 RAB의 넓이를 빼면 되겠네요. 맞나요? 네, 그래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채꼴 AOB에다가 삼각형 OQB의 넓이에 네, 죄송합니다. 여기 B가 아니라 Q죠. 네,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삼각형 RBA의 넓이를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넓이를 1번이라고 두고 여기를 2번이라고 두고 순서대로 구해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부채꼴 AOQ의 넓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하고 중심각이 필요해요. 그러면 중심각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을 알고 싶은데 이거 보니까 삼각형 QOB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런데 이쪽 각이 2세타니까 여기도 2세타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 각은 4세타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곱하기 4세타. 다음으로 삼각형 OQB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네, 이 두 선분을 곱하고 2분의 1을 곱하고 다시 사인 여기 각을 구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4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4세타가 되겠습니다.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2세타 플러스 2분의 1 사인 4세타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다음으로 삼각형 RBA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밑변의 길이는 2인 건 알겠는데 높이 일단 뭐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쪽의 길이를 x라고 한번 더 볼게요. x. 그러면 여기 각이 세타인 걸 아니까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2x 아니죠? x 사인 세타가 되겠는데 x도 어떻게 세타에 관한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네, 여기 삼각형 RB를 한번 봅시다. 이쪽의 각 2분의 파이고요. 여기 각 아니죠? 파이 아니고 2세타죠? 이쪽 각 세타. 그러면 이쪽 각은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맞나요? 그래서 각 알고 변 길이 알고 각 알고 변의 길이 아니까 사인 세타 아니죠?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x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x 구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2는 사인 2세타 분의 x가 되겠네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좀 옮겨서 써볼까요? 밑으로 보이나 있죠? 네. 따라서 x는 사인 3세타 분의 2 곱하기 사인 2세타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다가 x에다가 요거를 대입하기에는 조금 복잡해요, 아직은.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할 때 한 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식에서 이 식을 빼면은 f세타가 나오겠고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g세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세타는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정삼각형의 넓이는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삼각형의 한 면의 길이를 구해서. 근데 우리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쪽을 y라고 두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분 UT랑 선분 AB랑 평행한대요. 그러면은 삼각형 RUT랑 RAB가 닮음인 거 맞나요? 그러면 닮은 비를 이용해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변 y 대 2는 이제 높이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건데 일단 큰 삼각형의 높이를 볼까요? 큰 삼각형의 높이 이렇게 봤더니 얘가 직각삼각형이죠. 한 빗변의 길이가 x고 각의 크기가 세타인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얘는 높이를 x 사인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적어볼까요? x 사인 세타.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작은 삼각형의 높이인데 보니까 얘는 큰 삼각형의 높이에서 정삼각형의 높이를 뺀 것과 같네요. 그러므로 여기는 x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y가 되겠네요. 그렇게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2x 사인 세타 마이너스 루트 3 y는 y를 앞에 좀 쓸게요. y 곱하기 x 사인 세타가 될 거고 따라서 PD님이 카메라 배터리를 준비를 못했대요.
문제가 있죠? 네, 준비성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보자면 y는 루트 3 플러스 x 사인 세타 분의 2x 사인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g 세타는 4분의 루트 3 y 제곱인데 얘는 4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x 사인 세타 제곱 분의 루트 3 곱하기 4 x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습니다. 여기 4가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얘는 일단 지우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 f세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적어두고 지우고 가겠습니다. f세타가 앞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보이시죠? 2세타 플러스 2분의 1 4인 4세타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봤더니 세타랑 f세타랑 곱하고 역수를 취해서 거기다가 g세타를 곱해달래요. 3번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식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곱하기 2세타 더하기 2분의 1 사인 4세타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분의 1을 하고요. 여기서 g세타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g세타가 여기 있어요.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3 더하기 x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분의 루트 3 x 제곱 사인 제곱 세타겠죠? 맞나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한번 봤더니 우리 아까 뭐 구했었냐면 x가 사인 3세타 분의 2 사인 2세타라는 걸 구했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했었는데 얘도 결국은 세타에 관한 식이죠. 그래서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내면 얘는 3분의 4가 될 거고요. 이 식이 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따로따로 떼서 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얘가 원래는 x가 3분의 4로 간다 했으니까 x제곱은 9분의 16으로 갈 거고요. 그쵸? 이 부분을 보니까 세타가 0으로 갈 때 사인 세타는 0이니까 그럼 얘는 없어질 거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부분은 3으로 가겠네요. 네, 그쵸? 그러고 나서 여기 사인 제곱이 있고 여기 세타가 있어요. 이 세타를 여기 사인에다가 한 개 줄게요. 그러면 어차피 1로 될 거니까 얘도 없애버리고 얘도 제곱을 없애버리고 그냥 사인 세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식은 얘랑 곱해지는 그런 형태의 극한을 또 구하면 되겠죠? 봤더니 일단은 양 위아래를 전부 다 세타로 나누면 편할 것 같아요. 한번 나눠볼까요? 세타로 나누겠습니다. 세타, 여기도 세타, 이쪽도 세타. 그러면은 얘는 1로 갈 거죠? 그래서 없애버리고 너는 사라지고 이쪽은 2로 갈 거고 그쵸? 2 요쪽은 2분의 1 곱하기 4 해서 2로 갈 거예요. 여기도 2. 그 다음에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얘도 1로 갈 거고 근데 여기 x가 있으니까요. 요 부분을 조금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 부분은 2 더하기 2 마이너스 3분의 4 분의 1 곱하기 3분의 루트 3 곱하기 9분의
16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이.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식이 좀 더럽죠? 미안합니다. 8분의 3 곱하기 3분의 루트 3 곱하기 9분의 16. 그래서 얘네들을 약분을 하면 9분의 2 루트 3이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얘가 P분의 Q 루트 3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P 더하기 Q의 값은 11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칠판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문제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O가 있습니다. 이때 호 AB 위에 A와 B가 아닌 점 C에 대해서 원 O의 B에서의 접선과 C에서의 접선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답니다.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일단 반지름이 1이고요. 원 밖에 있는 한 점 P에서 접선 두 개를 그었더니 접점 B랑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분 PB와 선분 PC의 길이는 같겠죠? 그 다음으로 선분 AB의 중점을 A라고 할 때 선분 PM과 선분 BC의 교점을 Q라고 하고 선분 AP와 선분 CM의 교점을 R이라고 한답니다. 점은 그림에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각 PMB의 크기가 세타일 때 요쪽의 각이 세타일 때 삼각형 PQB의 넓이를 F세타, 삼각형 RMP의 넓이를 G세타, RCA의 넓이를 H세타라고 한답니다. 이때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거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G세타분의 H세타 곱하기 G 세제곱 아니죠. 세타 세제곱분의 F세타의 값을 구하고 얘를 제곱해서 60에 곱하는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F세타부터 한번 구하러 가볼까요? F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번 봤더니 지금 이 두 삼각형 PQC와 삼각형 PQB가 합동입니다. 맞죠? 따라서 이쪽 각이 90도예요. 90도.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선분, 그러니까 직선 BP가 이 원에 대한 접선이래요. 그러면 이쪽 각도 90도가 되겠죠? 근데 각 PMB가 세타이기 때문에 이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 삼각형이 또 직각 삼각형이네요. 이쪽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각 QBP는 세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F세타의 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높이 PQ 곱하기 밑변 QB를 구해서 다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PQ와 QB를 구하러 가봅시다. 여기의 길이도 1이죠? 근데 이게 직각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선분 PB의 길이가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각형 PQB가 또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선분 PQ의 길이는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그리고 밑변 QB의 길이는 탄젠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2분의 1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곱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까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게 G 세타 분의 H 세타네요.
이쪽에 대한 가계 정보는 없으니까 조금 더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네. 그래서 잘 봤더니 삼각형 ABC를 한번 봅시다. ABC를 봤더니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각 ACB가 90도가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이쪽에 90도인데 각 QBP가 세타예요. 아하, 그러면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고요. 따라서 이쪽 각도 세타가 되겠네요. 맞죠?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 동의각이 같습니다. 그러면 선분 AC와 선분 MP가 평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고 평행하기 때문에 억각이 같습니다. 여기 각과 여기 각이 같고 이쪽 각과 이쪽 각이 이렇게 같고 이쪽 각도 이렇게 같은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RMP와 삼각형 RCA가 닮음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한번 볼까요? 두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G세타, H세타라고 했을 때 얘는 넓이를 각각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넓이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둘을 따로 구하지 않더라도 닮은 비를 이용해서 넓이의 비율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일단 먼저 닮은 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이 삼각형을 G라고 두고 이 삼각형을 H라고 뒀을 때 일단은 닮은 비부터 얘를 여기다가 좀 옮겨볼까요? 네. 했을 때 네. 일단 먼저 닮은 비부터 닮은 비 G 대 H는 여기 닮은 비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쪽의 길이를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삼각형 PMB가 직각삼각형인데 밑변의 길이가 1이고 이쪽 각이 세타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선분 PM의 길이는 시컨트 세타가 되겠고요. 선분 PM에 대응하는 변은 이쪽 삼각형에서는 선분 AC가 되는데 여기는 이 큰 직각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겠죠. 이 직각삼각형이 빗변의 길이를 2로 하고 한 각을 세타로 가지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는 2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에 닮은 비는 우리가 코사인 아니죠. 시컨트 세타 대 2 코사인 세타라고 둘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넓이 B는 닮은 비에서 제곱을 하면 되겠죠? G 세타 대 H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대 4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고요. 식을 요리조리 잘 계산을 해서 빠르게 이 식을 구해보면은 얘는 시컨트 제곱 세타 분의 4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3번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구하는 걸 한번 구해봅시다.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G 세타 분의 H 세타,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 분의 4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세타 세제곱 분의 F 세타, 그러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겠죠? 다시 이 세타 세제곱 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마지막에 탄젠트 제곱 세타까지 얘를 구하면 돼요. 얘를 A라고 둔답니다. 한번 가봅시다.
삼각함수의 극한. 일단 코사인 세타랑 시컨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1로 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1을 뭐 제곱해도 결국 1이니까 쉽게 없애버립시다. 얘도 없애버리고요. 됐죠? 네. 그리고 2가 있고 4가 있어요. 얘도 약분 2로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문제겠네요. 여기. 분모에 세타 세제곱 있고 분자에 사인 세타랑 탄젠트 제곱 세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랑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가 모두 1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타 한 개를 사인한테 주고 세타 두 개를 탄젠트 제곱 세타한테 주면은 결국은 얘네도 다 1로 사라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 값은 2가 되고, 다시 여기서 A는 여기도 적어볼까요? A는 2가 되고, 따라서 60 A 제곱은 240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7번과 18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아무리 처음 본 도형이더라도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그러니까 뭐 원이나 부채꼴이나 삼각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특히 삼각형을 주목하세요. 그냥 삼각형을 구해서 뭐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도 좋고, 직각 삼각형을 제일 구하면 좋은 게 직각 삼각형을 구해서 삼각비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하를 못해서 미적을 왔는데 다시 도형을 해야 해. 나 너무 절망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문제 잘 풀 수 있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삼각함수의 극한에 이어서 음함수 미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앞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제가 G세타분의 H세타를 풀 때 넓이 B를 이용해서 풀었는데, 닮음을 이용한 넓이 B. 근데 이 두 삼각형이 닮음인 걸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G세타랑 H세타랑 각각 구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 풀이는 손해설 파일에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fx는 lnx와 fx는 x분의 lnx와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기울기가 t인 직선이 곡선 y는 fx에 접할 때의 접점의 x좌표를 gt라고 한답니다. 이거를 글로만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함수 fx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네, 먼저 정의역을 한번 볼까요? lnx죠. 로그 함수. 그래서 정의역이 양의 실수라는 게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때 한번 봅시다. y는 x 그래프가 있고요. y는 ln x가 있습니다. 네, x가 무한대로 갈 때 증가하는 속도는 y는 ln x보다 y는 x가 더 크죠.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그러니까 x분의 ln x는 0이 되겠습니다. 네, 0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x가 0으로 갈 때 왜 0인지는 아까 제가 정의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네, 0으로 갈 때 x는 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 그래프의 극값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극값을 찾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야겠죠? f'x는 제가 계산을 다 해왔어요. 몫의 미분법 할 줄 아셔야 합니다.
x분의 1 마이너스 ln x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 값은 x는 2라는 점에서 x는 네,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제곱을 빼먹었죠? 네, x는 2라는 점에서 극대값이 존재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제가 그래프를 얘네들을 지우고 한번 그려보면은 요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얘가 y는 fx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곡선에 접할 기울기가 t인 직선이 이 곡선에 접한대요. 어떤 직선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는 봅시다. 이런 직선이 기울기가 t일 때 x좌표가 gt래요. 여기서 뭔가 관계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gt에 대한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왜냐면 보통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x좌표가 t고 y좌표 뭐 그런 것들이 gt라고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얘는 조금 뭔가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예를 들어서 함수 fx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f'x를 구한 다음에 접점에 x좌표를 x자리에 대입을 하죠? 그렇게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 f'gt는 t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식이에요. 왜죠? 딱 보면 알아야 하는데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 6월 모의고사 치기 전이니까요. f'x와 gx라는 함수가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몰랐던 분들 지금 짚고 가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을 한 개 얻었고요. 첫 번째 문장에서. 그 다음 문장을 봅시다. 원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A라고 합니다. 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접선. 다시. 네. 얘도 없애고요.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A라고 합니다. 그때 미분 가능한 함수 GT에 대하여 A와 G'A를 구해서 두 값을 곱하래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A이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서 이 접점의 X좌표는 GA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A와 G'A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제가 편의상 여기 접점의 X좌표를 P라고 두고 접점의 좌표를 P, 다시 P, P분의 ln P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제 접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1번 순서대로 접선의 방정식 2번. y는 f' 접점의 좌표 P, x좌표 P, 그래서 f'P 곱하기 x-P 더하기 P분의 ln P가 되겠습니다. 맞죠? 근데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난대요. 따라서 x와 y에 각각 0을 대입을 하면은 0은 마이너스 p 곱하기 우리 바로 f'x에 p를 대입을 해봅시다. 아까 뭘 구했었냐면 여기다 적어볼까요? f'x는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x라는 식을 구했었어요.
네, 그쵸? 그래서 f'x에 p를 대입을 해서 p분의 1 마이너스 ln p라는 식이 나오고요. 뒤에 플러스 p분의 ln p. 네, 여기 제곱이죠? 근데 p랑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따라서 p분의 1. 네, 여기 마이너스니까 주의하세요. 플러스 lnp 플러스 lnp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2lnp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 식을 만족하는 p값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지우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루트 2. 그쵸? 요거를 놔두고 여기 위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3번. 네, 우리가 GA는 루트 2라는 값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A 값은 이 직선의 기울기이므로 A는 F' 루트 2인데 이 값은 계산을 하면은 2분의 1이 나와요. 네, 이까지 됐죠? 그럼 이 관계식을 가지고 네, 4번 이제 마무리 계산을 해봅시다. 근데 지금 A만 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G'A도 구해야 해요. G'A 구하기. 얘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GX를 구해서 또 프라임을 해가지고 X값에 A를 넣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해놨던 역함수 관계식을 이용을 해야겠죠? 맞죠? 네. 그래서 요 값은 F2'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역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루트 2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 gx랑 역함수 관계에 있는 함수는 fx가 아니라 f'x라는 점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 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2'도 우리가 구해야겠죠?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밑에 f2'x는 x 세제곱분의 2 ln x x 세제곱분의 2 ln x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래서 x 자리에 루트 1을 넣고 역수를 취해주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네. 2 루트 2 하고 2분의 1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맞나요? 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A 곱하기 G'A는 A가 2분의 1이었고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2였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가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서는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문제풀이였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여기서 바로 얘를 유도하는 게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6월이니까 괜찮아요. 6월 치기 전이니까. 그런 분들은 역함수 미분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시고 제가 이쪽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자세한 해설은 손풀이 파일에 넣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네,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우리 역함수 미분을 좀 상위 개념으로 포괄하는 음함수 미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음함수 미분 내용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길어서 흐름을 놓치기 쉬운데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2x 곱하기 2의 x제곱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 f't의 실근 중 가장 작은 것을 알파 t, 가장 큰 것을 베타 t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앞에 문제처럼 글로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쵸? 그래서 얘도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봅시다. fx가 x제곱 플러스 2x 곱하기 2의 x제곱입니다. 그래서 f'x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곱하기 2의 x제곱이 되겠고요. 아이고, 2'이라 적었네요. 네, 여기 f'x가 0이 되는 값을 한번 구해보니까 뭐 정확히는 안 구해도 괜찮아요. 그래프의 개형만 볼 거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2차식의 판별식이 양수예요. 그 말은 뭐냐면 f'x가 0이 되는 x값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x값은 뭐 지수함수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 값이 두 개 존재한다 라는 거 정보 한 개 얻었고요. 그 다음으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다항함수 증가하고요. 지수함수 증가합니다. 따라서 x가 무한대로 가면은 fx도 무한대로 가고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얘는 증가하고 얘는 0으로 가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그냥 학교에서 배울 때 뭐라고 하냐면은 다항함수보다 지수함수의 세기가 좀 더 세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다항함수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지수함수가 0으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세기가 더 세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종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y는 fx 그래프입니다. 여기 요 점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요 점이 0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y는 fx 그래프 그렸고요. 두 번째로 이 식을 한번 봅시다. 이 식이 뭔가 범상치 않아요. 왜? 뭔가 앞에는 함수 fx가 있고 근데 뒤에는 뭔가 숫자가 나와야 좀 편할 것 같은데 마음이 얘도 뭐 이상하게 t라는 문자도 있고 뭐 이상하게 또 프라임도 돼 있고 어떡하지? 했는데 잘 봅시다. 얘는 x에 관한 방정식이에요. 다시 x에 관한 방정식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얘를 상수로 보자는 얘기예요. 상수. 아직도 이 말이 뭔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fx는 여기다 해볼까요? fx는 3이라는 식이 있다고 봅시다. 얘도 x에 관한 방정식이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얘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식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뭐 만약에 y는 3이라는 직선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여기 이렇게 y는 3이라는 직선을 그어서 실근 한 개 구하고 뭐 또 실근 이렇게 구하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둘 다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에서는 y는 3이라고 직선이 한 개가 고정이 되지만 저 식에서는 이 3이란 요 x축에 평행한 직선이 t의 값에 따라 바뀐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될진 모르겠지만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된 상태에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다시 그리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어떤 직선이 될진 모르겠지만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여러 개 그었더니 교점 여기다 이따 한번 쳐볼까요? 뭐 제일 작은 근을 알파라 하고 제일 큰 근을 베타라고 뒀을 때 이 둘의 거리의 차이가
2가 되는 이 거리가 2가 되는 t의 값을 k라고 둔다고 합니다. 다시 베타 k 마이너스 알파 k가 2가 되는 얘가 되는 그러니까 t의 값이 k라고 두자. 특정한 t의 값을 k라고 둔 상태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거리가 2가 되는 게 어떤 직선이 있을까 봤는데 만약에 저 tf'(t) 직선이 극대값보다 위에 있어 버리면은 실근이 한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저 직선이 극소값보다 아래에 있으면요. 이때는 아예 실근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또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y는 tf'(t라는 직선이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번 쭉쭉 그어봤더니 쭉쭉 그어서 고민을 해봤더니 어라라 얘가 만약에 이 직선이 된다면 그러니까 tf'(t가 0이 된다면 요쪽이 알파, 요쪽이 베타가 됐는데 이 둘의 길이가 2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찾은 거네요? 그쵸? 네, 근데 혹시 또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이 직선이 여기 요렇게 있게 된다면 요쪽이 문제에서 원하는 알파고 여기가 베타겠죠? 근데 여기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더 길겠죠? 2보다. 만약에 저 직선이 여기에 있어 버리면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돼버리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2보다 더 작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tf'(t가 0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더 대수적으로 풀어서 봐야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t 값을 구해야 하니까요. tf'(t가 0인데 tf'(t가 뭐냐면요. 2의 t 곱하기 2의 t제곱 곱하기 t제곱 4t죠. 4t 플러스 2는 0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t 값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k 값이 되는 건데 그럼 이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한번 풀어봐야 돼요. 그러면 t는 일단 0이 될 거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2가 나오는데 여기서 단 조건을 잘 봐야 돼요. 그쵸? 요 조건 때문에 얘네들은 안 됩니다. 여기 앞에 요거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t 값은 0이고 이 t 값을 우리가 k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문제에서. 네. 그러면 보기 쉽게 여기를 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0.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흐름 놓치면 안 된다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베타 프라임 k, 그러니까 여기죠? 0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0의 값을 묻는 건데 우리가 베타 t랑 아니죠. 베타 프라임 t랑 뭐 알파 프라임 t를 또 따로 식을 구해서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 정보가 그렇게 명확하진 않거든요. 어떤 뭐 방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더니 문제에서 뭘 했냐면 이 알파와 베타가 저 방정식의 실근이라 했어요. 실근이란 건 뭐죠? x 자리에 알파와 베타를 넣으면 여기 문제에 있는 조건의 식을 만족한다는 의미예요. 그쵸? x 자리에 넣으면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한번 넣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x 자리에 알파를 넣어보겠습니다. f 알파 t는 t f 프라임 t가 되겠고요. 이 식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알파 t 곱하기 알파 프라임 t는 f 프라임 t 더하기 t f2 프라임 t가 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왜 t에 대해서 미분을 했냐면 문제에서 얻고 싶은 게 프라임이니까요. 그래서 미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t 자리에 0을 넣은 걸 원하니까 t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f 프라임 알파 0. 그러니까 제가 이걸 까먹었네요. 알려주는 것을. 여기 문제에서 보니까 알파 0이 마이너스 2고 베타 0이 0인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요 값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알파 프라임 0은 알파 프라임 0 더하기 t 자리에 0이 들어가니까 요 식은 사라지고요. 따라서 알파 프라임 0은 f2 프라임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f 프라임 0인데 제가 이 식을 계산해왔어요. 빠르게. 여러분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나옵니다. 됐죠? 두 번째로 똑같이 베타 프라임도 알파 프라임과 같은 방식으로 구해보겠습니다. f 베타 t는 t f 프라임 t라는 식이 있고요.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f 프라임 베타 t 곱하기 베타 프라임 t는 f 프라임 t 더하기 t 곱하기 f2 프라임 t가 되겠습니다. 또 t 자리에 0을 대입을 해서 f 프라임, 근데 이번에 베타 0은 0이라고 앞에서 말씀해드렸죠? f 프라임 0 곱하기 베타 프라임 0은 베타 프라임 0 더하기 여기 t 자리에 0이 들어가니까 또 사라지고요. 근데 여기 베타 프라임에 f 프라임 0이 곱해져 있고 뒤에 식에도 f 프라임 0이 곱해져 있네요. 아니죠. 곱해져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있죠. 그래서 f 프라임 0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f 프라임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앞에서도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이 점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타 프라임 0은 1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구했죠? 문제에서 베타 프라임 k, 그러니까 베타 프라임 0이죠. 그리고 알파 프라임 k, 알파 프라임 0이죠. 이 값을 뺐을 때 어떤 값이 나오나요? 를 물어보네요.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기 때문에 1 플러스 2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어딨죠? 여기 있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제가 해드릴 미적분 문항의 설명은 끝이 났고요. 뒤에 추가 문제가 한 문제가 더 있는데 그 문제는 해설이 필요하신 분은 손글씨 파일 이제 참고하시고 이제 미적분 과목은 이게 흐름이 좀 길어요. 호흡이 긴 문제들이 진짜 많은데 이때 내가 무엇을